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부남 원기득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는 0.17% 약보합으로 하락하면서 지금 3,58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모습을 보시면 지금 여기 그 녹색 선이 12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예. 여기를 지금 깨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지금 그 지수의 흐름이 다른 나스닥하고 S&P 500과 보다 좀 약한 모습인데, 아직은 이 부분, 예. 이 부분, 그러니까 34,000포인트 정도죠. 이 부분이 아직은 좀 강력한 좀 지지 라인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또 이탈을 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를 지금 그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고 여기를 크게 이탈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양호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나스닥이 그 금요일날 또 1.92% 급락을 했죠. 이번 주 금요일날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이 급락을 했지만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고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나스닥의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그 5월 달에는, 올해 5월 달에는 잠깐 깼다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9월 달에 10월 초에도 지금 잠깐 깼다가 올라왔죠. 지금도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여기서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좀 지지를 받은 다음에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보시면 지금 금요일날 0.84% 하락을 하긴 했지만, S&P 500도 지금까지 작년에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지금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아예 그냥 이탈을 하고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이퍼링을 이미 발표를 했죠. 테이퍼링을 발표했고,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면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이 그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죠.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예요. 하지만 중장기로 보면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로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이제 다시 금리 인상이 지금 이게 지수가 이걸로 인해서 꺾이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가 단기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좀 변동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보이고, 여기서 또 지지받은 다음에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2년도에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테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죠. 내년에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수혜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환경 관련주. 네 번째로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위드 코로나 쪽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이건 참 변동성이 있습니다. 변동성.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또 봉쇄를 할 수도 있다. 나오는 부분이고, 그다음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 이벤트죠. 단기 이벤트. 건설하고 이제 건자재 업종이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 이벤트라고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 수소 2차전지,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 있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미디어 엔터, 게임,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IT 하드웨어, 통신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위드 코로나하고 이 2022년 대선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 때는 단기적으로 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지금 친환경하고 메타버스죠. 이쪽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장기로 길게 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선 수혜주이면서 이제 친환경 정책 수혜주가 이제 수소하고 2차 전지거든요. 예. 2차 전지는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예. 신고가 이후에 좀 눌림목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가 강합니다. 하지만 수소는 예, 전반적으로 아직 약세입니다. 예. 그래서 수소도 물론 이제 그 글로벌 정책 수혜주죠. 뭐 탄소 중립 때문에 수소의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데 아직은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계속 대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하고 이제 메타버스하고 이제 같이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이제 미디어 엔터입니다. 미디어 엔터. 이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선을 하게 되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IT 하드웨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 이 수혜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드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엔터주가 있고, 그 다음에 호텔 레저가 있습니다. 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엔터테인먼트사의 가장 큰 수익이 뭐예요? 이제 콘서트죠, 콘서트. 이 콘서트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2020년, 21년 지금 수익이 거의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바닥입니다, 바닥. 콘서트를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재개되겠죠. 만약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엔터주는 저 NFT 셋. 대체 불가능한 코인. 이 NFT 사업하고 조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예상 이익이, 이 엔터사들의 예상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그런 기업이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그 다음에 SM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YG, 그 다음에 JYP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그 위드 코로나 관련보다도 지금 NFT 쪽, 이쪽이 훨씬 더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는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주하고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ETF 4종에 모두 엔터주들이 좀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제 호텔이나 레저 쪽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직접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이쪽에 이제 그 업황이 개선되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를 하려고 하다가 또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수가 나와버렸죠. 그로 인해서 또다시 내일부터 또 4주 동안, 거리두기를 좀 강화를 한다. 하는 거죠.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이거는 참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텔 레저 쪽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 중에는 지금 엔터주 쪽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선 수혜주입니다. 대선하고 관련된 게 가장 큰 게 지금 건설하고 건자재 쪽이죠. 내년 3월 9일은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런 정권이 출범할 시기마다 수의 업종들이 나왔죠. 노태우 대통령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그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건설주가 엄청 강세였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지금 대우나 이런 토목공사 공약에 대해서 관련 건설주들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모두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라든가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 이제 야당이죠.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지금 정책이 이제 건설주에 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쪽이든 이제 건설사들한테는 조금 수혜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근데 대선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이 전까지만 좀 움직이겠죠. 대선 전까지.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보통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건자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 정책 수혜주 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제 건설 건자재는 그냥 단기적인 업종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환경 관련주죠. 이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업종이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국가의 정책으로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런 산업이 바로 이 친환경 관련주죠. 대체적으로 지금 수소하고 2차전지 쪽이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상승한 이후에 수소 관련주들이 대부분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때는 작년에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갔죠. 기대감. 근데 아직 실적이 막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수소 시장이 엄청나게 크대요. 2차전지 쪽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 이제 수소 시장인데, 아직은 이쪽에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있어서 아직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쪽 관련 섹터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여전히 뭐 최근까지도 계속 주도주였으니까 지금도 뭐 신고가 내고 나서 지금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2차 전지 섹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섹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관련된 게 이제 미디어 엔터가 있고,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인데요. 이제 메타버스 시장은 보면 2019년도에 한 50조 정도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예상 시장이 540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2030년도는 무려 1700조를 대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쪽은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혁명. 과거에 2000년도에는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닷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났죠. 모바일. 이때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작년부터죠. 이때부터 이제 지금 메타버스 혁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아직 얼마 시작도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타버스 이쪽 산업에 가장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이제 반도체가 중요하겠죠. 반도체. 용량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연산 능력도 빨라지기 때문에 반도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이 중요합니다. IT 하드웨어. 여기에 관련해서는 뭐 AR 기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VR 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제 미디어 엔터, 게임, 반도체, IT 하드웨어. 여기 좀 관련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증강현실과 이제 가상현실을 보면 시장 규모가 2025년도에 이제 증강이 현실이 지금 3,381억 달러.
가상현실이 지금 1383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30년도에는 지금 증강현실이 1조 924억 달러. 그 다음에 가상현실은 4,505억 달러.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ETF가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됐죠. 국내 주요 메타버스 ETF가 이제 4종이 출시가 됐는데, 여기 보면 뭐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가 있고, 타이거 FN 메타버스, 그다음에 KB 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하나로 FN K 메타버스 MG. 이 중에서 이제 그 ETF 자금이 가장 큰 게 지금 이거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하고 타이거 FN 메타버스입니다. 이쪽에 ETF가 가장 많이 3,000억 넘게씩 들어오고 있는 ETF가 이 ETF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ETF에 포함된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가 지금 비중이 제일 크고요. 하이브 엔터주죠. 그 다음 게임주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TV 소프트웨어 쪽, 그 다음에 위메이드랑 펄어비스 또 카카오 게임주죠. 그 다음에 네이버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YG엔터, JYP 같은 그런 미디어 엔터주들이 포함되어 있고, 타이거 FN 메타버스에는 지금 뭐 여기도 하이브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하이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이제 JYP 엔터주.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이제 타이거 FN은 지금 엔터주가 비중이 1, 2, 3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지 스튜디오의 특수효과 관련주. 그다음에 네이버, LG 이노텍, 그 다음에 카카오 등에서 지금 엔터주, 소프트웨어주 관련주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4개의 메타버스 ETF 구성 종목들의 업종 비중을 보시면요. 가장 큰 게 미디어 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엔터를 포함하고 있죠. 엔터하고 이제 특수효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시면은 뭐 아프리카 TV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쪽, 이쪽 있고, 그 다음에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카카오 게임주도 있고요. 그다음 위메이드, 뭐 펄어비스 이런 게임주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다 라고 하면 엔터주 있잖아요. 엔터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게임주. 물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지금은 가장 강한 섹터가 메타버스 중에서 지금 이런 엔터주하고 이제 게임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쪽 섹터를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내년에 기대감이 주목해야 할 테마 중에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위드 코로나하고 이제 대선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라 그랬죠. 단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관련주하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중장기입니다. 중장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길게 보셔야 되는 그런 업종은 이 친환경 관련주하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다. 저는 이쪽 섹터들이 최근에 계속 강하다가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조정인데 이거는 눌림목 조정이다. 눌림목 조정.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죠. 대주주 양도세 이제 10억입니다. 10억. 이것 때문에 지금 기존에 많이 올랐던 이런 2차 전지라든가 게임 이런 관련주들을 지금 많이 매도를 했었죠. 근데 이들이 지금 이번 달에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하고 내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다시 주식을 담는다고 하면 어떤 업종을 담을까요? 어떤 업종? 앞으로 실적 성장이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라든가 이제 게임 같은 엔터 같은 이런 관련주들을 다시 담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열심히 저는 그런 관련 주식을 담아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길게 보시고
이쪽 관련주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엔터라든가 게임.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에만 포트를 집중하시고, 단타하지 않고 좀 길게 가지고 가시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주목해야 할 테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